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영은 채널의 장영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다시 한 번 더 전시 리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보고 온 전시는 마르셀 듀샹전을 보고 왔습니다. 지금 마르셀 듀샹전은 경복궁 옆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전시가 진행 중이고요. 가장 이득인 점은 여러분 관람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가 종로에 있었다 보니까 경복궁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국립현대미술관 근처도 많이 왔다 갔다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보기만 하고 단 한 번도 전시를 보러 들어가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저도 가봤는데 이렇게까지 관람료가 저렴하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국립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무려 저는 이번에 여러분 보이시나요? 24세 이하 1매 0원이라고 적혀있죠. 제가 경복궁은 많이 들어가 봐서 경복궁이 여러분 입장료가 만 24세 이하면 무료입니다. 한복을 입고 들어가면 무료인 거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만 24세 이하면 무료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여기도 만 24세 이하면 관람료가 무료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슬아슬하게 아직까지 24세입니다. 만 24세. 4월이 되면 만 25세가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아직까지 만 24세여서 이번 티켓 값을 무료로 빵원으로 내고서 전시를 보고 왔습니다. 무료로 해당이 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해당이 되지 않아도 관람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관람료는 해당이 되지 않아도 4,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관람료가 마르셀 듀샹전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관 전체에 대한 관람료입니다. 서울관 가시면 마르셀 듀샹전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전시들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티켓 하나를 사서 서울관 안에서 진행되는 전체 전시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듀샹전을 보러 가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듀샹전뿐만 아니라 다른 전시들도 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마르셀 듀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르셀 듀샹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마르셀 듀샹 같은 경우에는 다다이즘에서 굉장히 중심이 되는 인물 중 한 명이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레디메이드, 한국말로는 기성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성품을 사용해서 오브제 작품을 만드는 당시로서는 센세이션한 개념을 만든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지금은 미술 작품이라고 했을 때 설치 미술 작품들 같은 걸 보면 기성품들을 모아서 작품을 만들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대부분 예술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려내거나 혹은 뭐 조각해내거나 하는 방식으로 만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성품을 작품화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센세이션한 개념 중 하나였죠. 듀샹은 이런 레디메이드라는 개념 자체의 선구자격이 되는 인물 중 한 명이고요. 깨알 같은 정보를 하나 더 드리자면 체스를 굉장히 좋아했던 인물입니다. 체스를 그리고 굉장히 잘 뒀었다고 해요. 그래서 작품에서도 체스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체스와 관련된 것들을 사용을 해서 작품을 만든 것들도 제법 많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회화 작품 중에는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 2번, 그리고 설치 작품 중에는 큰 유리, 그리고 레디메이드 작품 중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손꼽히는 샘, 이렇게 세 가지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전시에 이 세 가지가 모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듀샹은 워낙에 레디메이드 이 오브제 작품이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회화 작품이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갔는데 생각보다 회화 작품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초기 작품들부터 쭉 전시를 해놔서 그런지 듀샹의 초기 회화 작품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오브제 작품들까지 이렇게 쭉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특히나 초기 회화 작품들은 듀샹이 어떤 사상들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굉장히 알아보기가 쉽게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화풍이 훅훅훅 바뀌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설치 작품 중에 하나인 큰 유리를 사실 어떻게 작품을 가져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가기 전에도. 이 큰 유리라는 작품이 예전에 한번 파손이 된 적도 있었다고 해요.
유리로 된 작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애초에 지금 아예 설치가 되어 있는 작품이라서 이걸 가져올 수 있는 작품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한국에서 하고 있는 전시에서 큰 유리를 어떻게 전시를 하고 있었냐면 원래 작품과 똑같은 크기의 벽을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약간 간이벽 같은 벽을 설치를 하셨고, 그 벽을 이제 하얗게 처리를 해서 거기에 빔을 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빔에서 나오는 건 그림만 이렇게 계속 쏘시는 건 아니고 영상이었는데, 큰 유리라는 작품이 그 작품 안에 몇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성 요소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한 작품 중 하나거든요. 그 영상에서 각각의 구성 요소가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지 클로즈업을 해가면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그 작품이 원래 이제 전시되어 있는 곳에서 찍은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을 또 한동안 이렇게 쭉 보여주고, 그러고 있다가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설명이 진행이 되고 작품을 보여주고, 이런 방식으로 전시를 해두셨는데, 그냥 사실 빔으로 쏘고 있는 것 뿐인데 아이디어가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시를 해두니까 직접 가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나쁘지 않은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설치 미술을 빔으로 쏴서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에 있는 에탕도네라는 작품이었는데, 에탕도네는 조금 아쉬웠어요. 왜 전시장이나 박물관을 가보시면 어떤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서 작은 극장처럼 해놓고 거기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보는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에탕도네를 전시를 하셨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면 원래 에탕도네라는 작품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이렇게 눈구멍이 두 개만 딱 뚫려 있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이렇게 눈구멍에 눈을 딱 맞춰서 그 안에 있는 전시물을 봐야 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거는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구멍에 대고 보세요 라는 그런 의도인 거겠죠? 근데 거기서 보면 다 같이 서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원래 목적하고 좀 비슷한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쉬웠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뒷샹 전시를 보면서 레디메이드는 이게 정말 장점이구나 했던 게 뭐냐면, 기성품으로 만든 오브제잖아요. 그래서 원 작품이 훼손이 되었다거나 조금 문제가 생겨도 복제본을 만들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와 있는 뭐 샘이라던가 병거리는 복제본이 아니었나? 아무튼 여러분, 기성품 오브제 작품들이 복제본으로 와 있는 게 많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뒷샹의 작품을 공부하게 된 건 대학에서 미술사 관련된 수업을 듣게 됐을 때였는데, 저도 솔직히 공부하면서 저걸 작품으로 출품을 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뭐 저렇게 하면 누구나 다 예술작품 만들지 뭐 라는 생각을 만들 수도 있게 하는 그런 게 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시에서 굉장히 잘 구성하셨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전시가 끝나고 나가면 맨 마지막에 레디메이드 워크숍이라고 해서 공간을 만드셨더라고요. 레디메이드 작품을 만드는 걸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이 있었습니다. 이 체험존에는 어린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뭐 어른들도 많이 집중을 해서 막 하고 계셨고, 그 전시장에서 다양한 이제 기성품의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렇게 늘어 놓으셨고, 가져다가 자유롭게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구성을 해 놓으셨다는 게 사람들에게 레디메이드 작품이라는 거에 대한 편견을 조금 깨고 좀 더 다가가기 쉽게 만들어 줄 수 있게 구성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전시를 보러 가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 조금 어린 친구들이 관람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린다 하는 게 뭐냐면, 뒷샹이라는 이 예술가 자체가 에로스, 즉 성적인 모티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작품을 만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좀 더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아예 이제 도슨트와 함께하는 관람을 도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뒷샹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저는 전혀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도슨트와 함께하는 관람을 들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경 지식이 조금 있고 저는 현대미술이나 이런 설치미술, 기성품, 오브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도슨트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생각보다 전시장 내부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시장 내부에 쓰여있는 설명만 잘 읽으면서 전시를 따라가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배경 지식이 정말 너무 없어서 설명을 들으면서 전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도슨트가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알아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사실 이번 전시가 가볼만 해요 라고 추천을 드리는 건 관람료가 진짜 싸다는 겁니다. 공짜로 볼 수 있는 나이대 조건도 만 24세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무료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관람료가 4,000원밖에 안 하다니 이 얼마나 개이득이란 말입니까? 심지어 서울권 안에 있는 전시를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많은 돈 들이지 않고 문화생활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마르셀 듀샹전은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4월 7일까지 전시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발길을 옮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혹시나 또 어떤 전시를 보러 가게 된다면 한번 리뷰 영상을 이렇게 남겨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